모두 부동산 거래를 한 번쯤 해보셨죠? 크게는 아파트 매매부터 작게는 원룸 월세 계약까지 한 번쯤은 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를 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접하고 대화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또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고 실제 많은 공인중개사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떤 공인중개사가 좋은지 공인중개사를 고르는 저만의 기준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러한 기준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걸러라 라고 하는 3가지 유형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실제 부동산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거르는 공인중개사 첫 번째 유형은 돈만 밝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통해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수료를 반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간혹 심하게 탐욕스러운 중개사분들이 몇 있었습니다. 약한 케이스부터 말하자면 제가 상가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 중개사는 상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거래를 시키기 위해 단점은 전부 빼고 장점만을 말하기 바빴습니다. 아마 저를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 맞는 매물이 없었고 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계속 쏘아댔습니다. 분명 그 중개사도 이 물건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수수료를 벌어보겠다고 좋은 점만 나열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가의 경우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전면부냐 후면부냐 1층이냐 2층이냐 5층이냐 등에 따라 그 가치는 2배,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안 좋은 점은 다 숨기고 좋은 점만 말하는 그 중개사와는 그 이후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인중개사가 매물을 소개할 때 너무 장점만 얘기하고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한다면 고객들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간혹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은퇴 후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간 사람들은 이러한 꼬임에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 외에도 계약 후 수수료만 받으면 그 이후로는 태도가 완전 변하는 중개사도 있었고 수수료를 2배를 받아가려던 중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수수료를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는 중개사는 거르면 되고 처음부터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거르는 공인중개사 두 번째 유형은 불친절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빨리 거르는 방법은 방문하기 전 전화를 몇 번 해보면 됩니다. 전화를 해보고 불친절함이 느껴지거나 건성건성 대답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은 안 가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갈 수 있는 부동산은 많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처음에는 엄청 친절하지만 나중에 돌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완전히 다 거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 추천, 부동산 추천으로 검색을 해서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 거를 때는 거르고 괜찮은 데는 어딘지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를 활용해서 카페에서 좋은 평이 나도록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거르는 공인중개사 3번째 유형은 일 못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3번째 유형은 사실 필수는 아닌데요. 일을 좀 못해도 진심으로 대하고 친절한 공인중개사라면 저는 거래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일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혹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거래를 위해 계약서 초안 정도는 작성을 해놓으면 좋은데 매수 매도자가 도착해서야 그때 계약서를 타이핑하고 출력하느라 오랜 시간 기다리게 만드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성이 없는 경우 말고도 많은데요. 중개사라는 단어처럼 공인중개사는 매도, 매수 사이에서의 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협의에는 금액에 대한 협의도 있고 잔금 일시, 계약 일시 등에 대한 협의도 있겠죠. 이러한 중개 능력이 부족한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조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수는 아니지만 투자 지식이나 부동산 세법, 규제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훨씬 믿음직합니다. 오늘은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공인중개사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유형의 반대로 하면 최고의 공인중개사가 되는 건데요. 너무 돈만 밝히지 않고 고객에게 정직하면서 고객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일까지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입소문도 나고 인정받는 부동산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가 얼마 없으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공인중개사분들은 제가 말한 유형이 되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고객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